안녕하세요. 강의에 앞서서 제가 국세청 현직에 있을 때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세청 조사관실에 있을 때 특별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가 없이 조사 팀원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사원증을 제시를 하고 조사 목적, 조사 대상이 된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설명을 하고 납세자 입회하에 장부 등 재반 과세 증빙 자료 등을 영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납세자분께서 당황한 나머지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저 역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을 한 터라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 구급차를 불러서 함께 병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듯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무슨 큰 죄진 것도 아니지만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예기치 못한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차분히 냉정한 자세로 상황을 대처를 하시고 자문 세무사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조사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세법에 무지하다거나 또는 실수로 인해서 세무조사 후에 설령 세금을 좀 추징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이나 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검찰에 직접 고발당해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는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런 세무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차분히 이성적인 자세로 대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세청이나 검찰이 예고 없이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이유는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만이 평생 소중하게 지내야 할 비밀이 있다면 본인의 사무실이나 집 또는 특수관계인의 거소나 사무실에 보관을 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국세청, 검찰 모두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인의 조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기업과 가족, 특수관계인 등 사촌내 팔촌까지도 철저하게 꼼꼼한 사전 분석을 통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장소에 들이닥칠지 모르는 것이죠. 자신의 혐의점에 대해서 본인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국세청 조직은 국세청 본청과 각 지방별로 지방국세청 그리고 각 시군구에 일선 세무서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중요한 조사는 본청과 지방청의 조사관실에서 진행을 하고 일선 세무서에서는 일반적인 조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조사 유형은 매년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는데요. 특별조사는 수시조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기조사는 법인세 조사나 소득세, 부가세 조사, 납세자의 신고 내역에 대한 성실납세, 조사 경과년수, 개별관리 대상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불성실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조사를 하는 것이 정기조사인 것이고요. 수시조사나 대규모 특별세무조사는 탈세 규모가 크거나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경우 또는 정부의 정책 달성 목적을 위해서 대규모 부동산 투기 근절, 고소득 업종의 호화생활자, 탈세 은닉과 해외 도주 등의 의뢰가 있을 때 시행이 되는데요. 특히 특별세무조사는 일정한 조사 대상 기준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적절하게 시행하는 조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세무조사는 여러 유형의 세무조사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부동산과 관련된 세무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라고 말들을 합니다만 사실은 투기와 투자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누구나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 고수익을 찾아서 자금 흐름은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는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부동산과 주식으로 시중에 여유자금이 쏠리다 보니 최근 부동산 값과 주식 가격이 묻지마 현상으로 대폭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끝없이 오르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세심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모두가 성공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유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크게 양도세,
증여세, 취득자금 출처, 상속세 조사 등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양도세 조사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기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확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적절하게 신고가 되었는지, 취득 양도가액은 편법으로 금액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았는지, 필요경비 등은 허위 증빙 등으로 제출을 하지 않았는지, 또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실제로 2년 이상 본인과 가족들이 거주를 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를 하겠고요. 증여세와 취득자금 출처 조사는 증여된 재산을 누락 없이 신고를 했는지, 또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정당한 금액인지, 부모나 친족, 기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는지,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상속자산에 포함시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탈루세액은 가산세 등을 포함을 해서 추징과세하고,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해서 건축법이나 주택법, 농지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관계 기관에 위반 사례를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국세청에서 특별히 딱 정한 기준은 없지만 대부분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자, 일정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조정지역, 투기 우려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자, 가족 간 증여 혐의, 탈세 혐의가 있는 자, 호화 별장, 콘도, 골프 회원권, 고가 승용차 등을 보유하고 소득 대비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자가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국세청 조사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보유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딱 보더라도 지방 토지와 조정지역 내 부동산과 분양권 등의 거래가 빈번하였고, 가족 명의로 주택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용 상업용 건물과 가족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양도세나 증여세 등 탈루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를 하기 전에 사전 분석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출력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부동산 보유 현황과 거래 현황을 파악을 한 후에 가족과 특수관계인 관련 기업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겠고요. 부동산 실거래 금액과 취득자금의 현금 흐름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겠고, 관련 기업의 가지급금, 현금 흐름, 가족 간의 대주주 주식 변동 상황 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확인해서 부가세나 소득세 등을 누락 등이 없이 적정하게 신고 납부를 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조사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의 부동산 조사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자 여러분들께서는 부동산을 너무 자주 빈번하게 거래를 하거나 조정지역 또는 투기 우려지역 등에서 단기 양도를 하는 다주택자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나 부녀자 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전산실에 확보된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개인의 부동산 거래 현황과 재산 보유 현황, 소득 현황 등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탈세 혐의가 있다고 의심이 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세무조사 형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일반 개인이나 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세무조사 등이 있겠는데요. 일반 개인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나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해당이 되겠고요.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나 부가세 탈루 혐의가 있을 때 조사를 하는 것이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세나 부가세 조사 또는 주식 이동 조사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는 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분석을 한 결과가 불성실 혐의자로 인정이 된다거나 또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통상 4, 5년 정도의 1회 정도의 법인세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법인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비정상적인 현금 흐름과 가지급금 등이 많다거나 법인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빈번하거나 애완관리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법인의 이익률, 원가 비율이 동종 업종에 비해서 현저히 저조한 기업, 기타 업무 무관 비용이나 법인카드 지출 비용이 과다한 기업이 법인조사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법과 절차, 세무조사 시 대응 방법,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정기조사, 수시조사, 특별조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정기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시조사나 특별조사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라도 누구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전에 세법 관련 규정들을 잘 숙지를 하셔서 무지로 인한 억울한 세금을 과세받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체의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서 세무 관련 증빙들을 꼼꼼히 챙겨두셔야 하겠고요. 또한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 등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도록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나 국민의 납세 의무를 충실히 잘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본인이 받는다고 해서 너무 당황을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으면서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잘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기타 세무 관련 각 세목별로 궁금하신 사항은 제 지난 유튜브 영상에 알기 쉽고 상세히 강의가 되어 있으므로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산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